도니체티의 오페라 나비 부인의 여주인공 초초상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도니체티의 오페라 람메무어의 루치아의 여주인공 루치아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둘의 공통점은 불행한 삶을 살다 자살을 선택하는 10대의 여자 이야기입니다. 초초상은 18살에 자살하고 루치아는 16살에 자살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잉글랜드의 윌리엄 섹스피어는 13세에 자살을 선택하는 기운의 여주인공을 탄생시켰으니 이름은 줄리엣 캐필렛입니다. 오늘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인 5일 동안의 타임라인을 통해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윌리엄 섹스피어의 초기 희곡입니다. 1595년경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소파는 1597년에 나왔습니다. 윌리엄 섹스피어가 살던 영국은 아직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연방이 아니었던 잉글랜드 왕국 시절이었습니다. 당시의 군주는 투더 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잉글랜드 왕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왕국의 수도는 햄프셔주에 위치한 윈체스터였습니다. 런던이 수도가 된 것은 몇십 년이 지난 이후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창작되고 몇 년 후 영국은 동인도회사를 설립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이어 대항해 시대에 참여하였고 한반도는 임진왜란을 통해 이순신 장군이 하드캐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은 이탈리아의 베로나입니다. 이탈리아는 당시에 100년간의 이탈리아 전쟁 이후 스페인과 오스트리아가 분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현재의 베로나에는 줄리엣의 생가라고 하는 곳이 스토리텔링을 통해 존재하며 그 안에는 줄리엣의 동상도 있습니다. 줄리엣 동상의 가슴을 만지면 연애운이 트이고 연인관계가 깊어진다는 이야기에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베로나는 요새 도시로서 건축사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 도시 자체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로잘린이라는 여인에게 상사병에 걸린 로미오는 일요일 오후 그녀가 캐필렛과의 하우스 파티에 로잘린이 초대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일요일 저녁 로잘린을 만나기 위해 로미오는 친구들과 앙숙관계의 캐필렛과의 파티에 도착하고 로미오는 우연히 줄리엣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늦은 밤 로미오와 줄리엣은 발코니에서 다음날 결혼을 약속합니다. 로미오는 이른 아침에 결혼식 준비를 위해 로렌스 신부를 찾아가고 오후에 줄리엣과 비밀 결혼식을 올립니다. 비밀 결혼식이 끝난 오후 로미오는 캐필렛 가문의 티볼트와 원하지 않던 대결을 하게 되고 이 결투에서 티볼트를 죽이게 됩니다. 이 결과로 로미오는 성주로부터 인근 약 30km에 위치한 만투아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월요일 밤 로미오는 줄리엣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른 아침 로미오는 추방지인 만투아로 떠나게 되고 줄리엣은 아버지로부터 파리스 공작과 이틀 후 결혼을 명령받습니다. 화요일 오후 줄리엣은 죽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약을 복용하고 로미오와 도망갈 계획을 로렌스 신부와 함께 계획하고 줄리엣은 화요일 저녁에 약을 마십니다. 수요일 아침에 줄리엣의 시체가 발견되고 캐필렛과 묘소에 안치됩니다. 만투아에서 줄리엣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된 로미오는 목요일 오후 연금술사에게 독을 구입합니다. 베로나의 저녁에 도착한 로미오는 묘소에서 잠든 줄리엣이 죽은 것으로 오해하고 음독자살을 합니다. 잠시 후 깨어난 줄리엣은 로미오의 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소설의 전체 타임라인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 노일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은 단 3번입니다. 일요일 밤 캐필렛 하우스 파티에서 대화를 나눈 게 첫 번째입니다. 늦은 밤 발코니에서 몰래 만나 파티가 끝나기 전에 헤어졌을 것을 감안한다면 길어야 서너 시간입니다. 두 번째 만남은 월요일 오후 두 사람의 비밀 결혼식 때입니다. 전체 5일 중 로미오가 가장 많은 일을 한 게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월요일 정오부터의 소설 속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미오는 그의 친구들인 벤볼리오와 머큐쇼를 만났습니다. 로미오는 간호사를 만나 줄리엣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줄리엣은 간호사를 너무 오래 기다려서 화를 냅니다. 간호사에게 메시지를 받은 줄리엣이 결혼 장소로 이동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이 비밀 결혼식을 치릅니다. 캐필렛과의 티볼트가 로미오에게 결투 신청을 하지만 로미오가 거절합니다. 머큐쇼가 로미오 대신 결투에 임하지만 사망합니다. 로미오가 티볼트에게 복수하고 티볼트가 사망합니다. 로미오는 베로나의 성주에게 추방을 명령받습니다. 위의 타임라인을 참고한다면 정오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있었던 비밀 결혼식의 소요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봐야 1시간 미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월요일 밤입니다. 로미오의 행적으로 미루어 밤늦게 줄리엣을 만났을 것이고 사람들 눈을 피해 로미오가 추방지로 떠나려면 동트기 전에 헤어졌을 것입니다. 추정 시간 7에서 8시간입니다. 요약하자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귀었던 기간은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밤이 전부이고 둘이 함께했던 시간은 모두 합쳐봐야 약 12시간 정도입니다. 이들은 첫 만남에 결혼을 약속하고 두 번째 만남에 결혼하고 세 번째 밤에 성관계를 갖고 그리고 자살을 합니다. 12시간 동안 그 어렵다는 것을 이 10대 커플이 해냅니다. 줄리엣의 당시의 나이는 생일을 2주 정도 남긴 만 13세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면 중학교 1학년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는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상사병에 걸린 여자를 보러 갔다. 첫눈에 다른 여자에게 사랑에 빠진다. 만나자마자 몇 시간 동안 멘트 날리더니 결혼을 약속한다. 하룻밤 함께했던 사랑이 죽었다고 동반 자살을 한다. 정말이지 롤러코스터급 러브스토리입니다. 하지만 10대 초중반의 소년과 소녀의 사춘기 사랑 이야기라면 이해되기도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절에 인생을 통틀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던 시간들과 가장 불행한 시간들을 5일 동안 한 번에 겪어야 한다면 말입니다. 사춘기의 뇌는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고 뇌세포가 호르몬에 반응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그 결과 사춘기의 뇌는 다양한 충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대뇌에는 전두엽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결과를 추론하고 참을성을 관장하는 대뇌의 전두엽은 무척 느리게 성숙합니다. 젊을 때는 후회할 일을 많이 저지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줄어드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사춘기는 갑자기 온갖 열정이 넘쳐나지만 이를 다스릴 이성의 힘은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경주용 자동차를 초보 운전자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10대들의 뇌의 충동성이나 열정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뇌의 전두엽이 관장하는 참을성과 논리적인 사고력은 한참 나중에 발전한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전두엽 활성이 미성숙한 사춘기의 소년과 소녀의 감정 어린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았던 추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춘기가 그리워지는 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선택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